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효정입니다. 이번 12월 1일 대비한 적중특강 4급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1부분은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품사 기억하는 거. 품사를 알아야 괄호 앞뒤만 봐도 금방금방 답을 체크해낼 수가 있겠죠. A부터 한번 볼게요. 쥐반. 쥐반은 동사죠. 동사로 개최하다, 거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되도록이면 요 단어와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쥐반 활동 무슨 뜻이에요? 활동 이벤트를 개최하다, 열다 라는 뜻으로 요거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고 아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동사겠구나 하고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B는 왕왕, 부사로 종종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주어 뒤, 서술어 앞이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을 하시고 짤막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C는 지하반. 제가 이렇게 쓸게요. 안에 이미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이합 동사입니다. 이합 동사의 특징은 뭐다? 뒤에 목적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거. 해서 괄호 뒤에 만약 명사 같은 게 하나 또 남아있다 한다면 얘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야근하다 라는 뜻의 이합 동사라는 거. 그 다음 찡란. 찡란은 사급 부사죠. 부사로 뜻밖에도 의외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부사 또 똑같이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거 뜻밖에도 왔네. 타찡란 라일러. 짤막하게 만들어서 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는 지혜구어. 지혜구어는 명사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명사로 결과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아주 가끔씩 사급에 부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부사일 땐 무슨 뜻이에요? 드디어, 마침내 라는 뜻도 있다는 거. 근데 명사로 자주 나오니까 명사의 뜻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46번부터 한번 볼게요. 你们学校 너희 학교가 정말 热闹, 真热闹, 정말 시끌벅적하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在, 什么活动, 세트 단어 나왔네요. 완전 좋네요. 무슨 이벤트를, 무슨 활동을 세트 단어 들어가는 자리겠죠. A가 들어가서 举办什么活动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 중인 거니 라는 표현으로 요 단어가 맞을 것 같고요. 47번 人 사람은요 괄호 나왔어요. 뒤에 보니까 在一件事情上 하나의 일에서花的时间 쓴 시간이 요거는 세트로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4급에 정말 많이 나오죠. 花时间 화시간에서 세트로 묶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시간을 쓰다. 이거 꽃하지 아닙니다. 글자는 똑같죠. 글자는 똑같은데 얘는 동사일 때는 쓰다라는 뜻이라는 거. 쓴 시간에 하나의 일 위에 들인 시간이 위에 또 여기 중요한 것도 나왔어요. 위에 A 위에 B 무슨 뜻이에요? A 하면 할수록 B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들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우 위에 무연히 방치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이 부분만 보시면요. 른 S 주어 나왔고요. 뒤에 이제 전치사구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 뭐예요? 부사 아니면 뭐 조동사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전에 부사 하나 있었는데 요거 왕왕이 들어가는 자리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사람은 항상요. 하나의 일 위해 들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포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48번 这么破的衣服 이렇게나 낡은 옷, 해진 옷을 당신이 그 다음 괄호 뒤에는 뭐 있어요? 还 부사 나왔네요. 留着 남겨두고 있다니 라는 표현이 나왔죠. 주어랑 부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부사가 맞겠죠. 부사는 나열을 굉장히 자주 하죠. 그래서 부사 또 하나 요거 찡란 무슨 뜻이었어요? 뜻밖에도. 뜻밖에도 아직도 남겨두고 있다니 렁러바 버려라 라는 표현으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这周 이번 주에 恐怕 아마도 不能去长城 만리장성에 가지 못할 것 같아. 我得 나는 뭐 해야만 하겠대요? 去公司 회사에 가서 무엇을 해야만 하겠다. 회사 가서 할 일 딱 바로 나오죠. 지하반 야근을 해야만 해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우리 아까 전에 기억나시나요? 이건 이합동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합동사는 특징이 뭐다? 뒤에 목적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더욱더 맞는 자리겠죠. 그 다음 这是 이것은 뭐래요? 所有人 모든 사람들이 共同努力的 함께 노력을 한 무엇이다 라는 뜻의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예요. 또 뒤니까 명사 나오는 자리라는 거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답은 뭐예요? 결과다. 함께 노력한 결과야. 大家一起干杯. 모두 함께 건배를 하자 하는 뜻으로 끝이 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쫙 다 해석을 해드리긴 했지만 사실상 품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괄호 주의만 보고도 답을 캐치해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독해 2부분 진행을 해볼 텐데 이거 A, B, C가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죠. 순서에 맞게 나열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우선 첫 번째 대명사부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대명사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 보인다. 타 보이죠? 그녀. 여기도 보면 똑같은 타가 있네요. 이 타가 가리키는 게 뭔지 이 가리키는 표현이 있는지 얼른 올라가서 한번 쭉 보세요. 나머지 한 문장부터 母亲 어머니는요. 现在 현재 一个人住在老家 혼자서 살고 계시대요. 어디에? 원래 우리 살던 그 집에 살고 계신대요. 혼자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무친이 가리키는 것들이겠거니 하면서 이제 나머지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这样 이러면 이라는 대명사가 또 나왔어요. 이러면이 뭐예요? 이거에 대한 표현인가? 한번 뒤에 읽어볼까요? 这样能更好地照顾她 이렇게 하면 더 잘 그녀를 보살펴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데 밑에 거 한번 볼게요. 我想把她 저는요 그녀를 어머니를 接过来 모셔와서 一起生活 함께 살려고 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럼 답 나오죠. 답은 A 나오고 그 다음 C 그 다음 B로 가야겠죠. 요거에 대한 这样이겠죠. 이렇게 하면 함께 생활을 하면 더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명사 같은 것들 힌트로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서 의미를 찾아가신다면 훨씬 더 정확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57번이죠. 57번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타 이런 것들 보이네요. 타가 가리키는 거 나머지 문장 보니까 마오리시 있네요. 마오라는 성을 가진 변호사님은 我的朋友 제 친구입니다. 해서 A부터 시작한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나열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아주 좋은 힌트가 있죠. 先 A, 然后B 이 형태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순서 나타내는 표현이죠. 우선 먼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저거 해라 라는 뜻으로 이 순서 先 A, 然后 B의 형태로 기억을 해주신다면 굳이 다 해석을 안 해봐도 답은 바로 나오는데요. 답 뭐예요? A, 그 다음 C, B로 올라간다는 거. 해석 한번 해볼게요. 毛律师是我的朋友. 변호사님은 제 친구입니다. 그 다음 我先 제가 먼저 把他的联系方式 그의 연락처를 给你 당신께 드릴게요. 然后 그 다음에 你把现在的情况 당신의 현재 상황을 跟他说一下 그와 한번 말을 해보세요 하는 문장으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 대명사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련사들 있는지 체크를 해주신다면 답 금방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 네, 이제 독해 3부분 진행을 해볼게요. 지문이 점점 길어지니까 질문 먼저 보기. 那里是 그곳은 어떻습니까? 보기를 한번 볼게요. 河边有森林 강가 쪽에는 뭐가 있대요? 산림이 있대요. 그 다음 B 那里气候好 그곳의 기후가 좋습니다. 날씨가 좋다는 뜻이죠. 그 다음 小鸟 새들이 很漂亮 아주 예쁩니다. 그 다음 D 小鸟 새들이 来自 어디로부터 왔대요? 北方 북방으로부터 왔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我们这里 우리 이곳은요 一年四季 1년 4계절气候, 기후가 또 不错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라는 표현 나온 걸로 봐서 그대로 답 나왔네요. 답은 气候好 B가 맞겠고요. 한번 쭉 해석을 해볼게요. 偶尔 가끔 会有小鸟 작은 새들이 来河边 강가에 와서 喝水 물을 마시러 온대요. 그 다음 人们会给他们 그 새들에게 放 준대요. 약간의 먹을 것들을 줍니다. 그 다음 或者 혹은 站在远处 먼 곳에 서서 静静的 조용히 바라본대요. 不去打扰 打扰도 사급이죠. 방해하다, 폐를 끼치다라는 뜻이죠.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첫 문장에서 바로 답을 캐치해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니까 쫙 다 해석을 해드린 거고요. 이렇게 진짜 시험 보실 때는 답 바로 나오면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说话人的理想 말하는 사람의 꿈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라는 표현이 나왔죠. 밑에 한번 볼게요. 직업 운동선수, 职业运动员, 의사 선생님, 작가, 그 다음 대학 교장 선생님 나왔어요.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我从小 저는 어렸을 때부터 就喜欢 너무 좋아했대요. 무엇을? 打羽毛球 배드민턴 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所以 그래서 一直努力练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대요. 시황, 희망한대요. 뭘 희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목적어가 쭉 나오죠. 이제 목적어로 들어가서 将来 미래에 정웨이 무엇이 되기를 바란대요. 정웨이도 사급 동사로 무엇이 되다. 꼭 알아보셔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고요. 무엇이 되길 바래요? 一名职业羽毛球运动员. 아까 다 본 것 같은데 답은 바로 요거구나 알 수 있겠죠. 한 명의 직업 배드민턴 운동선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바로 답 나왔죠.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답은 A라는 거. 그 다음 现在能参加全省大学生羽毛球比赛 参加 비사이는 뭐 상급 수준의 세트 단어죠. 시합에 참여하다. 지금은 시합도 참여할 수 있고요. 我感觉 제 생각에는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离自己的梦想 자신의 꿈으로부터 又近了一步 더 한 발자국 가까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선 끝나는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상 답은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 때 꼭 응용을 해보세요. 그래야 정확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긴 문장이 나오고 문제가 2개 이어지는 그런 문제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항상 똑같이 질문 먼저 봐주세요. 동방공스, 이 동방이라는 회사는요. 要招聘, 招聘 사급 단어죠. 모집하다. 모집하다 해서 요거 반대말도 꼭 외워두세요.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사람을 모집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반대말 우리가 지원하다는 뭐예요? 인聘. 핀자는 뒤에 글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기본 상식으로. 모집하는 게 무엇입니까? 售货员, 계산원 같은 거. 그 다음 数学老师, 수학 선생님. 그 다음 调查员, 조사원. 그 다음 中文翻译, 중국어 번역. 해주시는 분. 해서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동방공스 이 회사는요. 现, 현재 招, 모집을 하고 있대요. 바로 나오네요. 两名中文翻译. 중국어 번역해 줄 사람을 갖다가 2명을 찾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 바로 답은 中文翻译 D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봤고요. 2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应聘者 지원자는요. 需要符合 무엇을 什么条件 어떤 조건에 부합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조건에 부합되는 거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 텐데요. 우선은 보기 먼저 한번 살짝 훑어볼게요. 동관리 무슨 뜻이에요? 관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팔레 힘들어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工作过一年 일을 1년 동안 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40岁以下 40세 이하여야 됩니다. 올라가서 工作内容主要是 일 내용은요. 주로 무엇이래요? 翻译 번역을 하는 거래요.材料 자료를 갖다 번역을 하고요. 和在会议上 회의상에서 做翻译家 번역가로서 일을 하는 거래요. 要求 나왔네요. 요구가 무엇이래요? 口语流利 구어가 말하는 게 굉장히 유창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对互联网 인터넷이라는 사급 명사죠. 인터넷 교육에 관해네요. 이 인터넷 후리엔왕教育 인터넷 교육에 대해 有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一定的了解 어느 정도의 이해는 파악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并且 게다가 有 있어야 한대요. 1年以上的工作经验 1년 이상의 일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답 나오네요. 工作过1年 한 사람 지금 구하고 있죠. 그 다음 有意者 뜻이 있는 사람들은요. 请与王小姐 요 글자도 제가 수업하면서 진짜 많이 질문 받아요. 위는요. 허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와. 쉽죠? 왕 아가씨와 연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끝나는 문장이겠죠. 답은 바로 여기까지 읽으시면 요 부분 답이 나오겠습니다. 독해상 부분은 문장이 굉장히 길어져요. 제가 지금 요거는 진짜 짧은 문장에 속하는 거고요. 한 4, 5줄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질문 먼저 보고 보기 살짝 봐주고 뭔 내용인지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답을 쭉쭉쭉쭉 찾으시는 게 훨씬 더 빨리 찾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쓰기 부분 시작을 해볼게요. 아주 기본적이죠. 기본적인 문장 구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서술어라고 하면 동사나 형용사를 뜻하죠. 그중에서 동사 서술을 가지는 문장 구조를 한번 볼게요. 우선 뼈대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어요. 이 뼈대 기억을 하시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가 꼭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목적어 넣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제가 여기다 적은 것들은요. 주어 꾸며주는 아이들을 관형어라고 부르고요. 똑같이 명사, 목적어 꾸며주는 아이 관형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동사, 서술어를 꾸며주는 표현을 갖다가 모두 다 합쳐서 부사어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는요. 부사어라고 기억을 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부, 조, 개 해서 요 세 글자를 꼭 기억을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어, 부, 조, 개, 동사, 그 다음 목적어 손으로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주시고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종시는 새로 다시 라는 뜻의 부사. 2장 신용카, 한 장의 신용카드. 원은 대명사로 나란 뜻이고申请, 동사 나왔네요. 신청하다 라는 뜻을 가지죠. 그러면 동사 서술어를 중심으로 주어랑 목적어 구해주시면 되겠죠. 딱 봤었을 때 이 명사 둘 중에서 있겠네요. 주어는 당연히 워일 거고 내가 신청했다. 무엇을? 신용카드를이 맞을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남은 부사는 어디 들어가야 된다? 부사는 동사 서술어 꾸며주는 성분이라 그랬죠. 답은 어떻게 돼요? 我重新 저는 새로 申请了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하나의 신용카드를. 해서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단글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서술상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고 길게 나열을 했는데 뜻은 이래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 목적어 가지고 끝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서술상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들은요. 동사가 특이해서 그렇고요. 요런 아주 대표적인 서술성 목적어 가지는 동사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나와요? 명사 성분의 목적어 하나만 덩그러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뒤에 보시면 她很漂亮 이런 형용사가 나온다거나 혹은 동사가 나온다거나 목적어 안에 형용사나 동사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갖다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상급 때부터 이거는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죄더도 그렇고 뭐뭐라고 생각하다 혹은打算 뭐뭐를 할 계획이다 혹은 이외, 른외 이런 것들 사급에서 굉장히 흔히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문장 구조를 따져보시면서 독해하실 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목적어가 명사만 들어가는 게 아닌 문장 구조를 이루면서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가는 그런 문장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那个小伙子 그 젊은 총각이죠. 做法는 방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值得는 사급 동사로 뭐뭐할 가치가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뒤에 바로 表扬이라는 동사까지 나와주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值得 하고선 요게 목적어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떠는 뒤에 명사 붙어서 요 앞에 거랑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답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 그 총각의 방법 묶어주셔야겠죠. 그 다음 동사 나오고 그 다음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목적어 바로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답은 那个小伙子的做法 그 총각의 방법이 值得 뭐할 가치가 있다?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해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받자문은 뭐 3급, 4급, 5급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되도록이면 예제 외워주시면 좋고요. 예제를 먼저 떠올리신 다음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지 떠올리시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예제 먼저 볼게요. 我 나는 주어 나왔죠. 已经 부사 이미 把手 받자 나오고 목적어 끌어당기고 손을 시 동사 나오고 기타 성분 깨끗이 씻었다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나는 이미 손을 깨끗이 씻었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주어 바 목적어 끌어당기고 동사 서술어 나오고 그 다음 기타 성분 요거는 적어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쳤다는 건 전치사 구, 개사 구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도 했었죠. 동사 서술어나 형사 서술어 앞에서 꾸며주는 거 부, 조, 개 했었죠. 그러니까
부족해. 순서대로 생각하면 부사나 조동사 자리는 여기라는 거까지 떠올리시면 더 좋겠죠.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还给房东 환이 동사겠네요. 환은 되돌려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게 기타 성분이 되겠네요. 누구에게? 집주인에게 되돌려줬습니다. 그 다음 房门钥匙 钥匙 명사로 사급 명사로 무슨 뜻이에요? 열쇠란 뜻이죠. 방문의 열쇠. 그 다음 뭐 뒤로 빠져주면 될 것 같고요. 我把 바 앞에 워가 있으니까 얘가 주어겠구나. 주어 자리겠구나.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바 다음에 명사 하나 끌고 오고 그 다음 동사 나온다는 걸 떠올리시면 바로 답 나오네요. 바 뒤에 명사 요거랑 묶어주시면 될 거고 내가 무엇을? 방문의 열쇠를 뭐 했다? 동사 되돌려 주었다. 누구에게? 기타 성분? 집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받자면 무조건 요 구조 먼저 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예제 외우시면서 자꾸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 문제 푸실 때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시면서 항상 동사 찾고 명사 2개 찾아서 SO 구별하시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겸허문도 정말 자주 나오는 문장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겸허문의 특징은 뭐예요? 동사가 2개 이상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주어. 동작을 하는 주체가 여러 명 나온다는 거. 이 2가지는 꼭 머릿속에 넣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我让他랑은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는 그에게 시켰어요. 뭐 하라고? 学汉语 중국어 공부하라고. 이걸 왜 겸허문이라 그럴까요? 우선은 우리 아까 전에 겸허문 특징이라는 거. 동사 지금 서술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맞죠? 그 다음 동작의 주체가 여러 명 있다 그랬어요. 내가 시키는 거고요. 그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겸허문 맞기는 하네. 근데 왜 겸허문이라 그래요? 우리 앞문장에서 보면 SVO 내가 그에게 시키죠. 그 다음 뒷문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가 공부하죠. 중국어를. 그래서 얘가 앞문장에선 목적어를 겸하고 뒷문장에선 주어를 겸한다 해서 겸어가 있는 문장에서 겸허문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이런 문장 구조도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로 들어볼게요. 구리는 격려하다라는 뜻이고요. urge는 이 구리에 대한 목적어가 되겠죠. 아들을 격려하다. 그 다음父亲는 명사로 아버지. 또어는 요거는 아셔야겠죠. 또어는 동사나 형용사 꾸며주는 표현이죠. 그 다음 交朋友 친구를 사귀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주어가 뭘까요? 주어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지금 동작은 2개 있어요. 동작은 2개 있으니까 주어 먼저 하나 남은父亲 S로 잡고 아버지가 시킨 거 아버지가 하라고 한 거는 뭘까요? 친구 사귀는 걸 시켰을까요? 아들을 먼저 격려를 해야겠네요.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를 하다가 V1이 돼야겠죠. 그 다음 아들이 뭐 하라고? 交朋友 친구 사귀라고 격려를 해줬다. 이렇게 묶는 게 훨씬 맞죠. 그러면 이 또어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또어 권리가 맞아요? 또어 지아오가 맞아요? 또어 지아오朋友가 훨씬 맞겠죠. 친구들 많이 사귀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해서 동사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V1, V2 나왔고 아버지가 격려를 하고 아들이 많은 친구를 사귀다. 문장 구조 맞죠? 겸허문 해서 요거 문장 구조까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실 것보다 겸허문은 동사가 2개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동작의 주체가 여러 명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비교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문 있죠. 비자문 말고 다른 비교문을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요. 이것도 자주 나와요. 아주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고요. 요,没有를 사용해서 비교문을 만드는 건데요. 문장 구조 한번 보세요. A 나오고 요나 没有. 우리가 이때는요. 보통 만큼이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한국말로 만큼이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A가 B만큼 这么那么 이렇게나 형용사 꾸며주는 표현이죠. 습관적으로 많이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나온다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녀는 나만큼 그렇게나 예쁘지 않아요. 뭐라 그래야 돼요? 이쁘지 않아요. 부정 나왔으니까 没로 써야겠죠. 她没有我这么漂亮. 이렇게 짧게 문장 만들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这种药는 이러한 종류의 약. 그 다음 떠 나오고요.
매일 나왔네요. 매일 뭐뭐만큼이라는 표현에 아이 나왔고요. 那么苦 형용사. 요 부분 이미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러면 앞쪽에 A라는 부분에 요 세 가지를 조합해서 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한국말로 해석해봐도 바로 답 나오죠. 이러한 약의 맛. 얘가 결국엔 주어가 되겠네요. 나열을 해보면 이러한 종류의 약의 味道 맛은요. 没那么苦 뭐만큼 그렇게나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나 쓰지는 않습니다 하고서는 끝나는 문장이죠. 그래서 요거 진짜 제가 강의를 할 때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자문 위에도 요, 메이, 요 비교문이 정말 많이 나와요.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한다는 거. 그 다음 문장 구조까지 해서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요나 메이요 나온다 하면은 요 비교문 한번 떠올리면서 대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쓰기 이 부분은 이제 제시어가 나오고 그림이랑 조금만 관련이 있게 문장을 한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요 글자부터 한번 볼게요. 禁止 사급 동사죠. 동사로 금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그림 안 돼요 하는 요 그림이요.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禁止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요 단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트로 묶어서 기억해 주세요. 不允许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허가하지 않는다, 금지하다 라는 표현이니까 요 두 개 같이 세트로 묶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윈시도 사급이라서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첫 번째로 이제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요 흡연하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겠죠. 흡연하다 뭐라 그래요? 시엔도 정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 그 다음 사급에 많이 나오는 건 초옌이죠. 초옌해서 요 두 가지 표현을 당연히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 점수가 잘 나오겠죠. 이합 동사입니다. 흡연하다 라는 표현으로 시엔, 초옌 외우시고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흡연을 금지합니다. 이런 말 해야겠죠. 문장 구조를 갖다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우선 요거 하나 제가 문장 구조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요 그림이 나온다 하면 무조건 요 문장 구조 쓰시면 돼요. 금지합니다 하고서 목적어를 길게 들어갈 거예요. 뭘 금지한다는 거예요? 장소 하나 정해서 적어주시고요. 어디에서 그 다음 흡연하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초옌 정말 기억 안 난다 하면은 그냥 짜이쩌리라고도 해주세요. 뭐 쉐샤오도 좋고 이위엔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위엔도 좋고요. 禁止在医院吸烟抽烟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 문장 구조 그대로 기억을 해두시고 요런 그림 나오면 무조건 요거 떠올려서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요 단어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겠죠. 요 자리에 찐질이나 뽀윤쉬 꼭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요 문제 나오면 정말 틀리면 안 돼요. 너무 쉬운 문제죠. 그 다음 찡쥐, 찡쥐도 사급 명사로 무슨 뜻이에요? 경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선 기본적인 찡쥐랑 함께 쓰는 동사 뭐 있어요? 칸 찡쥐 바로 나와야겠죠. 가끔씩 뭐 팅도 쓸 때도 있어요. 팅 찡쥐 할 때도 있고 보통은 칸을 많이 쓰죠. 경극을 보다 해서 요거 하나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급에서 자주 나오는 부사 하나 있죠. 여태껏 뭐뭐 한 적이 없다. 이런 거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요? 从来没 동사 过 그 다음 뒤에 목적어 요거 하나 세트로 외워두세요. 从来没 동사 过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태껏 V 해본 적이 없다. 만두도 사갔다니까 만두를 한번 해볼까요? 我从来没吃过饺子 하시면 난 여태껏 만두 먹어본 적이 없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난 경극 여태껏 본 적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我从来没看过京剧가 될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외워두신다면 바로 대입해 주시면은 근사한 문장 만들 수 있겠죠. 이거 정말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 동사까지 완벽히 넣어야 점수는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거 있죠. 문장 쓴 다음에 뒤에 마침표, 물음표, 느낌 꼭 적어주세요. 요거 안 하면은 정말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되니까 요거까지 정확히 찍었는지 마지막에 쫙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끝이 났고요. 저희 시사중국어학원 최은정사단에서는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의 선생님이 시험에 응시하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와드린다는 점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적중특강을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항상 시험을 풀러 갈 때마다 시험 방식이나 문제를 푸는 요령 같은 거는 항상 같기 때문에
적중특강 되도록이면 많이 보시고 중요합니다 하는 것들 포인트 잘 잡으셔서 꼭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